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요즘 많이 달라지고 있는 장례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돌아가시면 당연히 산소를 쓰셨죠. 명절 때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성묘를 가고 벌초를 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느끼고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요즘 어떤 장례 방식들이 있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우리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장례 문화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요즘 통계를 보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돌아가시는 분들 중에 10명이면 9명이 화장을 하신답니다. 93%예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 대부분 묘를 쓰셨는데 이제는 완전히 바뀐 겁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땅이 좁습니다. 서울만 해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살잖아요. 묘지 쓸 땅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도권 주변 공원 묘지는 이미 자리가 다 찼습니다. 둘째, 요즘 자녀들이 다들 바쁘게 살죠. 전국 각지에 심지어 외국에 나가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매년 산소를 찾아가서 벌초하고 관리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졌어요. 1년에 한두 번 명절 때 가기도 힘든 게 요즘 실정입니다. 셋째,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60대, 70대 분들도 말씀하시잖아요. 나 죽으면 자식들 힘들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해라. 묘 쓰지 말고 화장해라. 이렇게요. 자녀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하시는 거죠. 납골당도 이제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을 많이 하게 됐는데 화장을 하면 보통 납골당에 모시잖아요. 그런데 이 납골당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납골당도 자리가 없어요. 서울 시내 유명한 납골당은 몇 년씩 기다려야 합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납골당 한 칸에 보통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것도 영원히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20년, 30년마다 다시 돈을 내야 해요. 그리고 솔직히 납골당이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건물 안 좁은 공간에 갇혀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하지 않으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시 자연을 찾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걸 자연장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화장한 유골을 자연 속에 묻는 겁니다.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나무를 심고 그 나무 밑에 유골을 묻는 거예요. 수목장이라고도 합니다. 나무가 자라면서 고인을 대신하는 거죠. 참 의미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 이런 자연장지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국립묘지에도 있고 시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어요. 비용도 납골당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대략 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면 됩니다. 저도 몇 군데 가봤는데요. 정말 좋더라고요. 산과 들이 보이고 바람이 불고 새소리가 들립니다. 납골당 건물 안에 계시는 것보다 훨씬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산분장, 완전히 자연으로 돌아가는 방법.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산분장입니다. 유골을 땅에 묻지도 않고 바다나 산에 뿌리는 거예요. 완전히 자연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에이, 그게 되나요? 하실 수도 있는데요. 올해부터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허용했습니다. 물론 아무데나 뿌리면 안 되고 규칙이 있어요. 바다에 뿌릴 때는 해안선에서 5km 이상 멀리 나가야 합니다. 해수욕장이나 양식장 근처는 안 됩니다. 산에 뿌릴 때는 정해진 곳에서만 해야 해요. 그리고 유골하고 생화만 같이 뿌릴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나 금속 같은 건 안 됩니다. 왜 이런 규칙이 있냐고요?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자연으로 돌아가는 건 좋지만 자연을 해치면 안 되니까요. 드론이 하늘로 날아올라 유골을 뿌립니다. 그런데 바다 먼 곳까지 어떻게 가요? 배 타고 나가야 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은 드론이 대신 날아갑니다. 드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작은 비행기 같은 거요. 요즘은 이 드론에 유골을 담아서 하늘 높이 날려보냅니다. 유족들은 육지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드론이 바다 위로 혹은 산 위로 날아가서 유골을 뿌립니다.
바람에 하얗게 흩날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제 정말 자유로워지셨구나 하고 느끼신답니다. 제가 실제로 이렇게 하신 분 얘기를 들었어요. 70대 어머니를 여인 50대 아들분이었는데요. 어머니가 생전에 바다를 정말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동해 바다에서 드론으로 3분장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납골당 좁은 곳에 모시는 게 너무 답답할 것 같았어요. 드론이 바다 위로 날아가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어머니가 자유롭게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슬프면서도 아름다웠어요. 이 드론 서비스 비용이 얼마나 하냐고요? 대략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합니다. 납골당 비용의 절반 정도예요. 거기다 영상도 찍어주고 추모 영상도 만들어줍니다. 배 타고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드론 산분장의 좋은 점이 뭐냐면요. 배를 타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배 타면 멀미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은 배 타고 먼 바다까지 나가기가 힘드세요. 드론을 쓰면 유족들은 그냥 육지에 편하게 서 계시면 됩니다. 의자에 앉아서 지켜보실 수도 있어요. 날씨가 좋은 날 선택해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늘 높이 올라가서 뿌리니까 모습이 정말 장엄합니다. 영상으로 찍어서 나중에 가족들끼리 보면서 추억할 수도 있고요.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요즘은 건강하실 때 미리 본인의 장례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걸 리빙 페어웰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살아생전 장례 준비입니다. 죽음 얘기를 미리 하면 재수 없지 않나요? 하실 수도 있는데요. 요즘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자녀들한테 덜 부담 주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장례식장도 미리 정해 놓으시고 어떤 방식으로 할지도 다 적어 놓으십니다. 나는 3일장 하지 말고 1일장으로 간단하게 해라. 조문객 많이 부르지 말고 가족들끼리만 조용히 해라. 납골당 말고 바다에 뿌려달라. 이렇게요. 실제로 60대, 70대 분들 중에도 이렇게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상의해서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자녀들이 어머니가 뭘 원하셨을까 하고 고민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스마트폰으로 고인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요즘 정말 신기한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혈액블록 추모 서비스라는 건데요. 처음 들으면 좀 낯설 수 있어요.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생전에 혈액을 한 방울만 채취해서 특수하게 처리한 다음에 투명한 블록 안에 보관하는 겁니다. 그냥 혈액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작은 칩을 넣어요. 그러면 나중에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고인이 미리 녹음해 놓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얘들아, 아빠가 이 소리를 녹음할 땐 아직 건강했는데 지금 너희가 이걸 듣고 있구나.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너희를 정말 사랑했다. 생각해 보세요. 돌아가신 아버지 목소리를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납골당에 가야만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집에서 언제든지 스마트폰으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비용도 납골당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이 혈액 블록 서비스 비용이 얼마나 하냐고요? 대략 8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합니다. 납골당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하는 거 생각하면 5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리고 공간도 안 차지해요. 납골당은 건물의 자리를 차지하지만 이건 작은 블록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거실 선반에 곱게 모셔놓고 보고 싶을 때마다 스마트폰으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외국에 있는 자녀도 있고요. 그런데 이 블록은 작으니까 누가 외국에 가져가도 되고 여러 자녀들이 나눠 가질 수도 있습니다. 미리 메시지를 남겨둘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것도 있답니다. 생전에 미리 여러 개의 메시지를 녹음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신 후에 특정 날짜에 자동으로 가족들한테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따님 생일날마다 아버지가 미리 녹음해 놓은 생일 축하 메시지가 도착하는 거예요. 딸아, 25살 생일 축하한다. 아빠가 못 함께하지만 항상 내 곁에 있단다. 이렇게요. 명절에도 메시지가 올 수 있고 결혼 기념일에도 올 수 있어요. 손주 돌잔치 때도 우리 손주 돌 축하한다. 할아버지가 못 봐서 미안하구나 하는 메시지를 미리 녹음해 놓을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슬프기도 하지만 동시에 큰 위로가 됩니다.
물리적으로는 안 계시지만 여전히 가족들 곁에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느낌을 주는 거죠. 옛날 사진을 올리고 아버지랑 이런 일이 있었지 하고 글을 쓰고 댓글로 다 같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장례 기간도 많이 짧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돌아가시면 무조건 3일장을 했죠. 장례식장에서 3일 동안 빈소를 차리고 조문객들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많이 달라졌어요. 요즘은 1일장 심지어 당일장도 많습니다. 아침에 돌아가시면 그날 저녁이나 다음날 바로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첫째, 조문객이 많이 줄었습니다. 옛날처럼 동네 사람들이 다 오지 않아요. 가까운 친척과 친구들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유족들도 힘듭니다. 3일 동안 빈소를 지키면서 조문객들한테 인사하고 밥 대접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특히 자녀들이 직장 다니는 경우 3일이나 쉬기가 어렵죠. 셋째, 형식보다 진심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사람 많이 부르고 거창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가까운 사람들끼리 진심으로 애도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바뀐 겁니다. 가족장도 많이 늘었습니다. 요즘은 가족장이라는 것도 많아졌어요. 조문객을 아예 받지 않고 가족들끼리만 조용히 치르는 장례입니다. 빈소도 작게 차리고 외부에 알리지도 않고 가족들만 모여서 고인을 추억하고 작별 인사를 합니다. 특히 고령으로 돌아가신 경우에는 주변 분들도 대부분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그분들 오시게 하는 것도 부담이고요. 가족장으로 하면 형식적인 절차가 다 사라지니까 훨씬 편합니다. 큰절 몇 번 받고 음식 대접하고 이런 것 없이 정말 가족들끼리 편하게 이야기 나누면서 보낼 수 있어요. 장례 비용 투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장례 비용이 불투명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패키지로 얼마입니다 하는데 정확히 뭐가 포함되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청구서 받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요즘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항목별로 다 알려줘요. 빈소 사용료가 얼마, 수의가 얼마, 관이 얼마, 운구비가 얼마, 이렇게 하나하나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건 빼고 필요한 것만 선택할 수 있어요. 이건 필요 없으니까 빼주세요 하면 그만큼 비용이 줄어듭니다. 정부에서도 장례비를 투명하게 하라고 계속 지도하고 있고요. 평균적으로 장례 비용이 얼마나 하냐고요? 대략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듭니다. 여기에는 빈소, 수해, 관, 운구, 화장 비용이 다 포함돼 있어요. 하지만 간소하게 하시면 300만 원대로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호화롭게 하시면 2천만 원 넘게 쓰는 경우도 있고요.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장례보험도 미리 준비하세요. 요즘은 장례보험이라는 것도 많이 가입하십니다. 매달 적은 돈을 내면 나중에 장례 비용을 보험에서 내주는 거예요. 월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만 내도 나중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한테 갑자기 큰돈 부담 주지 않아도 되니까 좋죠. 그리고 장례보험에 가입하면 장례식장 이용할 때 할인도 받고 여러 가지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어요. 요즘은 60대, 70대 분들이 많이 가입하십니다. 장례식에도 개성을 담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참 생각이 다릅니다. 내 장례식 때는 슬픈 음악 말고 내가 좋아하던 트로트 틀어줘, 이런 분들도 있어요. 울지 말고 웃으면서 보내줘. 나는 행복하게 살다 갔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실제로 어떤 분은 생전에 좋아하시던 노래를 장례식에서 틀어달라고 유언을 남기셨대요.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셨던 분은 클래식을 틀고, 가요를 좋아하셨던 분은 가요를 틀고, 빈소 사진도 정장 입은 영정 사진 말고 평소에 웃고 있는 자연스러운 사진을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나다운 모습 아니냐 하시면서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첫째, 장례 방식을 미리 정해 놓으세요. 나는 화장할 거야, 매장할 거야? 화장하면 납골당에 모실 거야, 자연장 할 거야, 산분장 할 거야? 바다가 좋아, 산이 좋아? 이런 걸 미리 자녀들한테 말해 놓으시면 나중에 자녀들이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종이에 적어 놓으셔도 좋고 가족들한테 여러 번 말씀하셔도 좋아요. 둘째, 장례 비용을 미리 준비해 놓으세요.
장래보험을 들든지 아니면 따로 돈을 모아놓든지 하세요. 갑자기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큰 돈을 급하게 마련해야 하는데 그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장례식장이나 보험회사에서 장례 사전 예약 같은 것도 해요. 미리 계약하고 돈을 내놓으면 나중에 그 조건대로 해주는 겁니다. 물가도 안 올라가고 좋죠. 셋째, 중요한 서류를 정리해 놓으세요. 통장이 어디 있는지, 보험 증서가 어디 있는지, 부동산 서류가 어디 있는지, 이런 걸 자녀들한테 알려놓거나 한 곳에 정리해 놓으세요. 요즘은 엔딩 노트라고 해서 이런 정보를 적어 놓는 공책도 팔아요. 서점에 가면 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정보를 다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자녀들이 찾느라 고생 안 해도 됩니다. 넷째, 디지털 계정도 정리하세요. 요즘은 다들 스마트폰 쓰시잖아요. 카톡도 하시고 유튜브도 보시고. 그런데 비밀번호를 자녀들이 모르면 나중에 계정을 정리하기가 어려워요. 휴대폰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 같은 거 어딘가에 적어 놓으시되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자녀 중에 믿을 만한 사람한테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세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가족들과 미리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엄마,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재수 없어요. 자녀들이 이렇게 말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재수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미리 준비하는 게 오히려 현명한 겁니다. 자녀들한테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얘야, 엄마가 아직 건강할 때 이런 얘기 해두는 거야. 나중에 갑자기 큰일 생기면 너희가 당황하잖아. 엄마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걸 미리 말해두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하시면 자녀들도 이해합니다. 그리고 함께 의논해서 정하면 더 좋죠. 생전 장례식장 방문도 좋습니다. 요즘은 건강하실 때 장례식장을 미리 방문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가보면 도움이 많이 돼요. 장례식장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비용은 얼마인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미리 알아두면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가시면 더 좋습니다. 엄마는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고 자녀들한테 보여줄 수 있잖아요. 가족들이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준비하는 거죠. 건강할 때 하고 싶은 일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잘 사는 겁니다. 장례 준비도 중요하지만 살아계실 때 하고 싶은 일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가보고 싶었던 곳 가시고 먹고 싶은 것 드시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세요. 자녀들한테도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런 말 많이 하세요. 나중에 못하면 후회합니다. 지금 하세요. 손주들하고도 많이 놀아주시고 사진도 많이 찍으세요. 그게 나중에 가족들한테 가장 큰 유산이 됩니다. 새로운 장례 문화를 긍정적으로 보세요. 옛날 방식만 고집하실 필요 없어요. 세상이 바뀌고 있잖아요. 드론으로 하늘에 유골을 뿌리고 스마트폰으로 목소리를 듣고 이런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진심으로 애도하고 고인을 기억하는 거죠. 3일장을 하든 1일장을 하든 묘를 쓰든 바다에 뿌리든 진심이 담겨 있으면 그게 좋은 장례입니다. 자녀들이 요즘은 이런 방식도 있대요 하면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새로운 방식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결국 장례는 남은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떠나는 사람보다 남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 놓으셔서 자녀들이 덜 고생하게 하세요. 그게 마지막까지 자녀들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가족들과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드세요. 나중에 자녀들이 엄마는 항상 웃으셨어. 우리랑 이런저런 일이 있었지 하면서 행복하게 기억할 수 있게요. 장례보험은 보험회사나 은행에 가시면 됩니다. 요즘은 우체국에도 장례보험이 있어요. 월 2만 원, 3만 원으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 부담 없어요. 엔딩 노트는 서점에서 파는 걸 사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공책에 적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내용이지 형식이 아니니까요. 자녀들과 대화는 오늘 저녁 식사 때 시작해 보세요. 얘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하시면서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시작이 반입니다. 다른 분들의 경험도 들어보세요. 주변에 최근에 장례를 치르신 분들께 여쭤보는 것도 좋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비용은 얼마나 들었어요? 이렇게요. 실제 경험담을 들으면 훨씬 현실적으로 준비할 수 있어요. 아, 이건 꼭 해야 하는구나, 이건 안 해도 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검색해 보시면 다른 분들이 공유한 경험담, 비용 정보, 추천 업체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이렇게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장례 문화는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묘 대신 화장을, 납골당 대신 자연장을, 3일장 대신 1일장을 많이 합니다. 드론으로 산분장도 하고 스마트폰으로 추모도 합니다. 비용도 예전보다 저렴하고 투명해졌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장례 방식도 정하고 비용도 준비하고 가족들과 이야기도 나누세요. 그게 자녀들한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사세요. 하고 싶은 거 하시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시고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하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 많이 공유해주세요. 좋아요와 댓글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나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하는 경험담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